리뷰 똑똑. 네, 안녕하세요. 리뷰 똑똑의 미꾸니 스튜디오입니다. 리뷰 똑똑. 네, 오랜만에 촬영은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한 3일 만에 하는 것 같은데, 이전에 촬영했던 것들을 열심히 편집하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올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조금은 긴장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떤 내용으로 영상을 찍을지 조금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이제는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오늘은 이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제품은 바로 굿센 모자 코리아에서 구매를 한 이제 모자 에어 첫 번째 짐벌입니다. 그래서 모자 에어 1 이런 이름이 아니라 그냥 모자 에어더라고요. 네, 제가 이 모자 에어를 구매한 지 벌써 한 2달쯤 됐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시간이 그렇게 지났나 싶기도 하고, 생각보다 제가 이 제품을 엄청 많이 애용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짐벌 자체가 워낙 게륵이다 보니까 사용한다고 해도 무거워서 간단한 촬영밖에 안 하는 유튜버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촬영하지도 않고, 특별하게 제가 영상 쪽으로 상업적인 촬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딱히 짐벌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도 일부러 꽤나 가지고 다니려고 노력은 했고요. 근데 여행 다닐 때마다 가지고 다니면서 촬영은 했고, 제가 공모전 준비하던 게 있었는데 물론 떨어졌지만 공모전에서도 열심히 잘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물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기는 한데 조금 고민을 했어요. 왜 고민을 했냐면은, 제가 짐벌을 처음 구매하는 거였고, 이전에 모바일 짐벌을 쓰긴 했었지만 그거는 이제 스마트폰용이었기 때문에 카메라용 짐벌은 제가 사실 처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리뷰하기에는 아직 내공이 없고 스스로도 자신이 없어서 조금 더 내가 익힌 다음에 이 리뷰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2달 전에 구매를 해서 공모전 준비 때 열심히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오키나와 갔다 왔을 때 그때 굉장히 매일 들고 다니면서 촬영을 했죠.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이제 단점, 장점들이 좀 있었고, 최근에 제가 또 크레인2를 이제 유쾌한 생각에서 대여를 해가지고 4박 5일간 사용을 했었는데요. 크레인2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그리고 모자 에어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모자 에어의 장점도 분명히 있고, 또 반대로 모자 에어의 단점도 있었고요. 크레인2의 장점도 있는 반면 마찬가지로 크레인2도 단점이 물론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는 조금 이 제 모자 에어 짐벌에 대한 숙련도가 좀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 짐벌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좋아졌고, 그 다음에 밸런스 잡는 법이나 아니면 운용하는 것들, 그 다음에 기능 사용에 있어서도 제가 지금은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쯤에는 이제 리뷰를 만들어도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됐어요. 서론이 굉장히 길었네요. 리뷰 똑똑. 이제 굿센의 모자 에어를 구매한 지는 이제 2달 됐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달 동안 사용을 했는데, 왜 구매를 했느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저는 원래는 이제 위빌랩을 구매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빌랩이 워낙 잘 나왔다는, 이제 출시 전에 워낙 잘 나왔다는 얘기들이 워낙 많았어가지고 나도 위빌랩을 구매를 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이게 웬걸 출시하자마자 이슈들이 막 터지고 안 좋은 소문들이 계속 들려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 큰 돈을 들여서, 그때 75만 원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75만 원을 제가 투자를 하면서 이 불안 요소를 가진 제품을 구매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포기를 하고 한두 달 정도 이렇게 좀 지나다가 제가 이전까지는 몰랐는데 굿센이라는 짐벌 회사가 있더라고요. 한국에도 들어와 있고 판매를 하고 있던 중이더라고요. 거기다가 이벤트까지 하고 있어가지고 이거 괜찮은데 해서 스펙들을 먼저 보기 시작했어요. 스펙들을 보기 시작했고, 모자 에어 이 기종 이전에 제가 원래 구매를 하려고 했던 거는 모자 에어 크로스였고요. 모자 에어 크로스를 원래 구매를 하려던 그 이전에는 모자 에어 2를 제가 구매를 하려 했었어요. 그래서 모자 에어 2 같은 경우는 감성필름님께서도 구매를 하셔서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자 에어 2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위 기종이어서 로니네스랑 이렇게 좀 비견되는 그런 제품이고, 다양한 편의 기능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굉장히 강한 모터 파워도 가지고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좀 많이 무거워가지고 일단은 구매를 꺼렸고요. 왜냐면 제가 첫 번째로 구매하는 짐벌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꺼렸죠. 가장 큰 목적은 아무래도 여행에서 사용하고 싶었던 게 굉장히 강했어가지고 어떡하지 하다가 굉장히 가벼운 0.8kg인가 0.9kg인가 하는 모자 에어를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로 할까? 어떡하지? 좀 고민을 하다가 모자 에어 크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로드가 1.8kg
되더라고요. 그래서 1.8kg는 나한테 좀 약하다 라는 생각에 모자 에어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자 에어 같은 경우는 1.1kg 굉장히 가벼운 그런 본체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그에 반면에 페이로드는 최대 3.2kg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강한 그쵸?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소니 A7 마크 3랑 뭐 탐론 아니면은 뭐 85mm를 장착을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그런 모터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스펙만 봤고 유튜브 이제 해외 유튜버 분들 보면서 괜찮은 제품이구나. 네. 이 제품도 원래는 이슈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동이 굉장히 강하게 오거나 옆으로 이렇게 들었을 때 진동을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이슈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미 나온 지 좀 됐다 보니까 많이 개선이 되고 펌웨어도 업데이트하면서 많이 안정화가 됐더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불안한 위빌랩을 구매하기보다는 모자 에어를 구매해야겠다라고 확신을 하고 결심을 하고 이제 모자 에어를 구매를 했죠. 굿셈 모자 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게 모자 회사의 특징일 수도 있는데 이벤트를 굉장히 자주 합니다. 그래서 정가는 얘가 79만 9천 원인데 현재는 49만 9천 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79만 9천 원에 이거를 구매하느냐는 조금 물음표고요. 한 65만 원이었으면 구매했겠다 싶기는 해요. 물론 저는 49만 9천 원에 구매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땡큐였지만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유쾌한 생각에서 듀얼 그립을 구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삼각대를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배터리도 여분을 한 세트 더 구매를 해가지고 총 70만 원이 안 되는 60한 7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짐벌을 구매를 했고 이렇게 지금 제 손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그립감입니다. 웬 짐벌의 그립감이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다른 제품들을 제가 사용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그립이 나쁜지 안 좋은지 사실 명확한 판단은 사실 안 섰었어요. 근데 이게 뭐랄까 너무 얇다 보니까 집으면서 조금 불편함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얇다 보니까 뭔가 안정적으로 내가 잡는다는 느낌보다는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손잡이 부분이. 그래서 여기가 손잡이 부분인데 이렇게 원통으로 생겼어요. 물론 약간 고무 처링을 해가지고 미끄러지지는 않는데요. 이렇게 미끄러지지는 않는데 뭔가 아쉬워요. 이게 얇아가지고 제가 손바닥이 좀 넓거든요. 그래서 이 손바닥과 이 손가락이 감기는 이 느낌이 뭔가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모자를 까는데 이게 사실 저는 지금 되게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크레인 툴을 최근에 이제 사용하면서 그립을 딱 하는 순간 편하더라고요. 딱 처음에 딱 잡는 그 순간에는 너무 편했어요. 근데 다만 걔는 좀 저한테는 좀 너무 두꺼운 편이어가지고 손가락이 좀 피로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모자 에어를 잡았을 때 그 느낌보다는 좀 더 안정된 느낌이고 오래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그립감을 저한테 선사했습니다. 그리고 크레인 2에 비교해서 조금 밸런싱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예민한 느낌이 조금 있었어요. 굉장히 세세하게 맞춰주지 않으면은 밸런싱이 안 맞고 이렇게 퉁퉁 떨어진다거나 크레인 2 같은 경우는 약간 대충 해도 어느 정도 맞더라고요, 밸런스가. 근데 이 모자 에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세세하게 맞춰주지 않으면은 카메라가 밸런싱을 못 잡아서 굉장히 버거워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밸런스 잡는 시간이 처음에는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렸습니다. 40분 동안 했는데 이게 내가 한 게 맞나? 과연 이게 성공한 밸런싱일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물론 지금은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지만 그때 생각하면 굉장히 답답했던 하지만 크레인 툴을 처음 사용하면서 느꼈던 거는 뭐야 밸런싱이 왜 이렇게 쉬워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또 다음에 또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립감은 처음엔 조금 저한테는 좀 단점이었지만 지금은 그래도 익숙해지니까 괜찮다 정도입니다. 장점과 단점을 나눠서 얘기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제가 단점을 바로 얘기해버려서 그 다음은 장점으로 가겠습니다. 리뷰 똑똑. 그래서 이 모자 에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볍고 반대로 굉장히 강한 모터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1kg 굉장히 가볍죠. 크레인 2가 1.3kg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1.1kg로 3.2까지 페이로드 모터 파워가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은 일단은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뭐랄까요 얘를 운영하면서 느낀 거는 파워가 남아가지고 조금 오히려
오히려 힘들어하는, 파워가 남아서 오히려 카메라 운용하는 걸, 가벼운 카메라를 운용하는 걸 힘들어하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 무게라는 게 1kg 1kg가 굉장히 크게 달라지거든요. 100g 100g이 굉장히 달라지는데요. 이 이유가 굉장히 장시간 운용할 때가 굉장히 많고, 짐벌을 운용할 때는 대부분 저 같은 경우 여행에서 촬영을 진행을 했는데, 여행에서 이 짐벌을 촬영하다가 어디 넣을 수가 없잖아요. 밸런싱을 다 잡아놓고 카메라 마운트한 상태에서 밸런스를 다 잡아놨는데 이거를 촬영하다가 안 찍을 때 가방에 다시 넣고 이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들고 다니면서 걸어 다녔단 말이죠. 그래서 찍지 않을 때도 들고 다니면서 이제 파지를 하면서 이렇게 들고 다니고, 촬영을 할 때는 집중해서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이 1.1kg라는 무게가 가볍지만 가볍지 않더라고요. 이게 1.3kg나 1.6kg 또는 1.8kg까지 갔었으면은 아마 저는 오키나와에서 유령이 되지 않았을까. 첫날에 제가 오키나와 첫날에 1.1kg인 이 모자 에어에 3런 이빨 치료에 에이사이어 마크 3를 이제 마운트 시키고 거의 하루 종일, 차 운전할 때 빼고는 하루 종일 이렇게 운용을 하면서 다녔는데, 그날 이제 둘째 날이죠. 둘째 날 자고 일어났더니 팔이 올라가질 않더라고요. 웬만해선 제가 힘이 괜찮거든요. 카메라도 6년 동안 이렇게 계속 들고 다니고, 투바디로 그것도 무거운 거 D3, D700 이런 거 들고 다녔었는데, 짐벌을 이렇게 운영하는 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팔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장난이 아니긴 하구나, 만약에 내가 모자이어 2를 구매했으면 난리 났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 1.1kg라는 이 짐벌의 가벼움은 굉장히 감사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네, 또 다른 장점은 여기에 보시면 눈금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0에서 6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이 눈금이 밸런싱 잡을 때 꽤나 많이 편하더라고요. 0과 1 사이, 1과 2 사이 이렇게 숫자 사이에 9개의 점선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 눈금이 있는 거는 굉장히 밸런스를 잡는데 굉장히 편했고, 다만 이 안에 보시면은 이제 이 릴리즈를 이렇게 해체하는 데 있어서 이 안쪽에 이 레버를 이렇게 이 레버, 이 버튼이랄까, 이 레버를 눌러야 이렇게 퀵 릴리즈가 빠져요. 근데 카메라를 마운트한 상태에서는 카메라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여기 손 넣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불편했던 점이, 이 밸런스를 맞출 때 카메라를 마운트 시키고 이쪽에 이제 틸트축 말고 롤축을 이제 밸런싱을 할 때 생각보다 굉장히 뻑뻑해요. 그래서 카메라를 이렇게 받치면서 밸런스를 잡지 않으면은 굉장히 엄청 뻑뻑해가지고 처음에는 이거 고장난 거 아니야 하면서 레버 막 열었다 닫았다 해보고, 어떻게 하지 해서 카메라 다시 뗐다가 할 때는 잘 되다가 카메라 다시 붙이면 또 안 돼서 이거 어떡하지 했는데 이건 뭐 짐벌의 초보였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게 있지만, 제가 크레인 툴을 사용해 보니까 크레인 툴은 훨씬 더 쉽게 이렇게 롤축을 맞출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아쉬웠고, 지금은 익숙해진 저로서는 지금은 괜찮고, 처음에 이 비싼 짐벌을 부시는 게 아닐까, 뭐 고장나면 어떡하지 하면서 굉장히 불안감을 가지고 이렇게 밸런스를 잡았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밸런싱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밸런싱을 잡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아예 막 원래 잡혀있던 거에서 조금 막 더 넣고 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시간이 오래 걸리게 일단 설정을 해놓고 밸런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밸런싱을 잡았고요. 밸런싱을 잡는데 사실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해봤자 한 3분, 4분 걸렸을까요? 그래서 요 모자 에어 같은 경우는 조금 예민하지만 그래도 저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밸런스를 잡을 수 있었고, 그래서 요 제품도 동일하게 조이스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이스틱을 가지고 이렇게 카메라 위아래로 조정이 가능하고요. 전원 버튼 3번을 누르면은 다시 원위치로 복귀를 합니다. 원래는 모드를 하나씩 설명을 다 했는데요. 너무 길어지기도 하고 재미없어서 전부 편집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조금 궁금해하실 인셉션 모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셉션 모드는 컨트롤 버튼을 꼭 누르면서 전원 버튼을 3번 누르면 인셉션 모드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들고 여기 컨트롤러를 이렇게 왼쪽이나 또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누르면서 이렇게 촬영하면은
그런 촬영도 가능합니다. 요거는 이제 속도 조절을 앱에서 가능하고요. 앱에서 참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모터 파워나 아니면은 팔로우 스피드, 네, 어느 정도로 빠르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앱에서 설정을 하면은 빠르게도 가능하고 천천히 더 느리게도 가능합니다. 처음으로 짐벌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꽤나 어렵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고, 뭐 홈페이지 같은 거에 설명서가 있으니까요. 그걸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모자이어 같은 경우는 펌웨어를 무조건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전에 있었던 뭐 이슈들이나 오류 같은 것들이 수정돼서 나왔으니까요. 펌웨어 업데이트 꼭 하시고 샘플들을 보셔야 어느 정도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띄거나 이런 샘플은 많이 없어서 가능한 있는 대로 샘플 영상을 만들어서 이 뒤쪽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모자이어 리뷰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카메라도 마찬가지지만 짐벌도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오키나와 여행 가가지고 느낀 점이, 이거를 정말 숙지하면은 멋진 그림을 많이 만들 수 있겠다. 하지만 난 아직 아니구나 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짐벌을 사시고 연습을 많이 해보시는 게 정답이실 것 같아요. 저도 앞으로 짐벌을 사용해서 뭐 사실 찍고 싶은 영상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뮤직비디오도 한번 찍어보고 싶고, 그 다음에 댄스 커버하는 것도 한번 찍어보고 싶고, 제 개인적으로 연출하는 광고 영상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진행을 해보고 싶네요. 일단 이번 달 말쯤에 광고 영상 촬영은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 그 부분에서 만약에 제가 유튜브의 과정이나 결과물들을 유튜브에 올려도 된다면은 한번 클라이언트랑 한번 얘기를 해보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모자이어 짤막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제원 같은 것들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미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번에 다루지 않았다는 거를 참고해 주시고, 그럼 마지막으로 샘플 보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조금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샘플 보시겠습니다.